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던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제주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대면 행사가 진행되면서 아이들도 모처럼 마음껏 뛰어놀았는데요. 어린이날 황금 연휴를 맞아 관광지 역시 인파로 붐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광장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신나게 돌려보고 스스로 만든 로켓에 스티커를 붙여 완성합니다. 하늘로 쏘아 올린 로켓의 높이만큼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랍니다. 직접 만드니까 재밌었고 날아가는 것도 신기했어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어린이날 대면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어른과 아이 모두 동심으로 가득 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마소유가 마임이 어우러진 신기한 공연이 이어지자 아이들은 감탄하며 눈을 떼지 못하고 함께 온 부모들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못 나가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 좀 나아지고 하니까 이런 것도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장 전인 해수욕장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아이들은 바닷가에 발을 담궈 마음껏 물장구를 치고 해변가에 둘러앉아 모래성을 쌓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직 물이 차가워서 해수욕하기 힘든데 오니까는 너무 좋고요. 놀기 딱 좋은 날씨여서 너무 좋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제주에는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어린이들이 모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도의원 후보들을 소개하는 기획뉴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삼선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제주시 삼양 봉계동 선거구입니다. 여성 비례대표끼리 지역구 첫 도전에 나서면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사마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제주시 삼양 봉계동 선거구. 공공임대아파트 고분양 논란과 주차난을 비롯해 회천 매립장 활용 방안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삼선인 민주당 안창남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한영진 예비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경미 예비후보는 제주 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을 지내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해 농수축경제위원회와 4.3 특별위원회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비례대표를 하면서 일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지역구에 중증장애 여성이 도전하는 것 자체만 하나도 의미가 있고 정치 1번지 삼양 봉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김경미 예비후보는 어린이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제정과 도농 복합지역 특성을 살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다함께 돌봄 지원센터라든가 작은 도서관들을 유치하고요. 봉계에는 43개 읍면동 중에 단 하나의 어린이 공원도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삼양 봉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영진 예비후보는 제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지내고 민생당 비례대표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의정 활동을 하다 국민의힘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민생당을 탈당했습니다. 제가 비례대표 4년 동안의 경험과 그리고 공부했던 많은 것들을 내 고향인 삼양에서 그리고 고향과 다름없는 봉계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실현해보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한영진 예비후보는 임대주택 고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주시 육아지원센터 건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주거 공공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회 내에 설치해서 제주도에 지금 부역 같은 문제가 부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민들이 집을 장만할 때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정성 있게 안정되게 주거를 장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 지역 주요 현안인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에 대해 김경미 예비후보는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 운영을, 한영진 예비후보는 태양광 발전 사업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지낸 여성 예비 후보들이 첫 지역구 입성에 도전장을 낸 가운데 민주당의 수성이냐 국민의힘의 탈환이냐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도내 언론 4사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 미래지원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찬반 도민 여론조사 추진에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오 후보는 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환경 수용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를 지켜보면서 찬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게 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찬반 진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 논란 속에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2년 내 주민투표를 통해 오는 2026년 다음 지방선거 때는 새로운 기초단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진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내에 주민투표를 준비해서 2026년 지방자치 때부터는 새로운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JDC 중심의 개발 사업은 더 이상 안 된다며 JDC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제주지원위원회와 통합해 제주미래지원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DC를 이관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저는 여러 개 부처가 제주의 미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 어디든지 15분 이내에서 삶에 필요한 병원과 도서관 등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5분 도시를 조성하고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는 일괄 사직이 아닌 평가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고려인들이 광주 시민사회 지원을 받아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난을 희망하는 고려인 난민도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광주 MBC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가족 5명과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 루드밀라 씨.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임대 보증금과 2달치 임차료를 지원해준 덕분에 17평 남짓 아파트에서 새롭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광주에서 정착을 위해 일자리도 찾아보고 있지만 한 달에 50만 원 수준인 월세와 자녀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Мы должны отправить детей в садик, в школу. У меня нету средств, чтобы отправить детей, поэтому я прошу помощи у Корейского Креста, чтобы нам помогли отправить детей в школу. с документами и прочими. 광주 고려인 마을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수는 현재 200명이 넘었는데요. 이달 말까지는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중 광주에 터를 잡은 고려인들은 150여 명. 광주 고려인 마을이 2억 7천여만 원의 비용을 모아 15개 가구 등의 주택 임차 비용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전체 모금액의 30%만 남아 입국 대기자가 늘수록 시민단체의 지원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 월급 돈에는 너무 값이 올랐어요. 그 어떻게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광산구도 최근 이들을 돕기 위해 법무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 외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입국 동포의 난민 지위 인정과 임대 보증금 지원 그리고 장기 비자를 변경해주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주도록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재외동포법을 보완해 고려인이 난민법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 구려인 지원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절기 입하가 지나고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날인 어제는 북부 지역의 한낮 기온이 27.5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도 파인 현상으로 북부 지역의 기온이 가장 높겠습니다. 2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반소매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 산지에는 낮 한때 5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쪽에서 더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잠깐 오겠는데요. 산에 가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17도, 서부와 남부 지역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현재 남쪽에서 유입되는 더운 공기가 이 산맥을 넘으면 더 뜨거워지는데요. 따라서 북부 지역이 25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23도, 남부 지역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추자도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도서 지역은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1.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바다 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5mm 내외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쯤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제주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2호 유원지의 사업 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 변경안 열람 공고를 고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호 유원지 사업은 지난 2009년 해안 매립 공사만 끝낸 뒤 자금난으로 중단된 가운데 지난해 말 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건축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도내 건축 인허가 연면적은 46만 제곱미터, 2,048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씩 증가했습니다. 동수 기준으로는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용도별로는 주택이 20만 제곱미터로 갑절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건축 착공 연면적도 44만 5천 제곱미터, 1,351동으로 각각 23.8%와 25.7% 증가했는데 동수 기준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가 해수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합니다. 제주도는 5년 동안 예산 95억 원을 투입해 해수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저장 기술의 원천 기술 확보와 상용화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해 유기적인 협업으로 연구 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그린 모빌리티와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그리고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앱을 통해 주변에 있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그린 모빌리티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며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비롯해 실시간 제주버스 정보 등 대중교통 위치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하는지를 비롯해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막의 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 제보에 대해 사법기관과 함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입니다.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 건축 공사장과 레미콘 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8곳을 대상으로 방진시설과 세륜시설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이 어려운 대형 공사장의 경우 드론을 활용해 사전 관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난달까지 위반 사업장 8곳이 적발돼 고발 1건과 경고 3건, 과태료 4건 등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관광 명소는 천지연 폭포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천지연 폭포를 찾은 입장객은 81만 4,400여 명으로 제주 지역 자연과 생태환경 관광지점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가 67만 5천여 명, 한라산 국립공원이 65만 2,700여 명으로 뒤를 이은 가운데 코로나19로 인구 밀집이 적은 야외 관광 명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걸로 분석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